요즘 치솟는 물가 때문에 장 한 번 보는 것도 겁난다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장 보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서 한번 사 먹으려고 해도 한 끼 가격이 언제 이렇게 올랐는지 원래 알던 가격과 달라 당황스러운 일이 많은 요즘입니다. 똑같은 밥 한 끼여도 몇 년 전에는 10,000원이면 어지간한 식당에서는 다 해결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10,000원이면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물가가 오른 게 피부에 와닿잖아요. 이렇게 해가 갈수록 밥값은 물론 전체 생활비는 늘어만 가는데 버는 돈은 계속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어들기만 한다면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은퇴가 눈앞에 보이는 50대에 접어들면 이런 걱정이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다달이 들어오는 월급으로 생활비도 쓰고 저축도 하지만 이렇게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던 월급도 퇴직 후에는 딱 끊겨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퇴직금이나 그간 모아놓은 목돈이 있기는 하지만 노후 자금이라고 하기에는 그 돈이 넉넉지 않은 분들이 많으시지요. 이를 대비해 일찍부터 연금을 들어놓으면 좋겠지만 수십 년에 걸쳐 노후연금을 따로 관리하면서 대비해온 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나라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 데다 수령금이 그리 크지 않아 국민연금으로만 생활하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부정적인 통계 자료나 인터넷의 여러 정보들을 접하면 그 불안감은 더 증폭되기 쉬운데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노인 절반이 빈곤하다는 노인빈곤율에 관한 내용. 그로 인해 불행하고 비참한 노후를 맞은 우리 윗세대들의 현실을 마주하면 그 모습이 혹시 20년, 30년 후 맞이하게 될 내 모습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어느 한쪽에서는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적어도 몇 억의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던가 한 달 생활비로 400에서 500만 원에 달하는 돈이 있어야 한다던가 하는 경고들을 던지고 있으니 그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나의 통장 잔고를 괜히 들여다보며 한숨만 나오는 날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통계 자료나 뉴스 기사, 전문가의 이야기를 너무 자신의 이야기처럼 몰입하여 일찍부터 불안해하지는 마세요. 통계는 그저 수많은 사람을 하나의 숫자로 단순화시킨 평균일 뿐이며 뉴스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최악의 상황을 부각하여 과도한 공포를 유도하곤 합니다. 통계로는 잡을 수 없는 개인의 생활 습관, 금융 지식 등에 따라 실제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 수지 오먼은 당신의 노후는 국가가 아니라 당신이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즉, 아무리 국가적으로 노후 경제를 관찰하고 뒷받침한다고 해도 결국 이를 스스로 일궈나가고 실질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건 개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소득, 같은 조건을 갖고 있어도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지출을 통제한 사람은 저축을 전혀 습관화하지 않은 사람, 심지어는 소득에 비해 더 큰 돈을 지출만 하며 시간을 보낸 사람에 비해 훨씬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노후의 경제는 은퇴 이전과는 조금 다른 셈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고정 수입이 줄어들지만 오히려 병원비, 약값, 주거비 등 삶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지출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외식, 쇼핑, 여행 등 즐거움을 위한 소비가 많았다면 노년기에는 필수적인 요소를 위한 소비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소비의 자율성도 감소하기 마련이지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50대 이후 은퇴를 준비하는 시점에는 점점 지출에 대한 관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별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행하던 소비 행위 중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들을 잘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50대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지출 5가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소비 습관도 함께 점검해 보시고 조금 더 현실적인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0대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지출, 첫 번째는 보상 심리에 의한 소비입니다. 우리가 보통 힘든 일,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지나고 나면 이에 대해 보상받고 싶어 하는 심리가 생깁니다. 이번 주는 힘들었으니까 주말에 푹 쉬어야겠다. 이번 분기는 일이 바빴으니까 여름 휴가는 좋은 곳으로 가야겠다. 이런 경우가 바로 보상 심리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심리가 단순히 휴식과 같은 보상을 넘어 소비의 영역까지 확장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거 하나 정도는 사도 되는 거 아닐까? 비싸고 좋은 식당에 이쯤 한번 가도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식으로 돈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보상은 힘들고 단조로운 삶의 활력소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 오히려 재정 상태는 물론 전반적인 심리 상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가 넘어서는 은퇴 스트레스, 자녀 독립 후 허전함, 노후에 대한 불안감 등의 이유로 이런 보상 심리가 더 자극될 수 있는데요.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으니 이제는 나를 위한 소비가 필요하다는 정서로 인해 무분별한 소비가 일어나기 쉬운 것이지요. 실제로 50대 중반의 박진우 씨는 명예퇴직 후 이런 보상 소비에 빠져 불과 몇 년 만에 뼈저린 후회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3년 전 50대 초반의 나이에 조기 퇴직을 하며 예상보다 빠르게 은퇴 후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모아온 자산과 퇴직금이 있었기에 당시에는 경제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별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서 집에서만 수개월을 보내다 보니 더 이상 사회에서 쓸모가 없어진 것 같은 정체성 혼란과 자존감 하락으로 자주 우울감이 찾아오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찰나 우연히 아내를 따라간 백화점에서 중년 남성들이 차기 좋은 고급 시계가 눈에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를 본 순간 그는 그래, 내가 여지껏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거 하나 나를 위해 못 사겠어?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며 깊은 고민도 없이 시계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금액이지만 나를 위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니 지갑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아내도 처음에는 놀라는 눈치였지만 일평생 고생한 남편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해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오히려 기폭제가 된 걸까요? 박 씨는 이후 고가 브랜드의 패딩이나 자동차 튜닝 등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엄두도 못 내던 것들에까지 큰돈을 턱턱 쓰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주변 친구들이 다 한다는 골프에까지 빠져 골프 장비는 물론 개인 레슨에 스크린 골프, 라운딩까지 골프 하나로만 매달 나가는 돈이 수백만 원에 이르는 때도 있었다는데요. 이렇게 한번 시작된 보상 소비는 걷잡을 수 없는 소비 습관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그는 2년도 안 되어 노후 자금으로 따로 모아둔 1억 원 상당의 돈을 대부분 소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대학생인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 기존에 들었던 보험까지 해약할 정도로 급격한 재정 파탄에 이르게 되었지요. 이로 인해 박 씨의 우울감은 더 심해지고 아내와의 관계 또한 악화되어 가족 내에서 거의 대화까지 없어진 상황이라 지금은 다른 지역의 방을 구해 따로 지내며 소규모 업체에 재취업해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돌이켜보며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보상 소비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감정이 앞서는 소비, 기분이 나쁘거나 마음이 힘들고 우울할 때 큰 돈을 들여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헛헛한 마음을 채우려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소비 패턴입니다. 자칫하면 이런 소비가 습관화되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소비로 발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상 심리에 의한 무분별한 소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비를 하기 전 다시 한번 이게 정말 필요해서 사는 것인지 단순히 기분이 안 좋거나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인지 스스로 물어볼 것. 둘째, 보상의 형태를 바꿀 것. 보상은 곧 돈을 쓰는 것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나 따뜻한 목욕하기, 좋아하는 음악 들으며 산책하기, 친구와 수다 떨기 등 보상의 형태를 다양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기록의 힘을 활용하라는 것인데요. 보상을 위해 소비한 내역을 기록해보고
왜 그걸 사고 싶었는지, 사고 난 뒤 기분이 어땠는지 적어보는 것으로 감정과 소비 사이의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소비 습관으로 바꾸는 과정을 거친다면 든든하게 지갑을 지키는 것은 물론 허전하고 불안한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는 것에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50대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지출, 두 번째는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소비입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타인의 시선과 비교로부터 꽤나 자유로운 부류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다른 사람의 시선과 그들의 기준에 맞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지요. 이런 경향은 당연히 내가 소비하는 물건, 소비 습관에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구매한 여러 물건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물건들 중 다른 사람을 의식하여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구매한 것들이 있는지 곰곰이 떠올려 보세요. 아마 인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소비 중 적지 않은 것들이 실제 필요나 나의 내면에서 비롯된 진정한 욕망에 의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어떤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혹은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더 나아가 남들보다 부족하거나 열등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지갑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64세 이선자 씨는 최근 이런 소비로 인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씨는 퇴직 후 지역 문화센터에 강의를 들으러 나가며 새로운 친구들과 교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하나같이 명품 스카프에 가방, 고급 브랜드 옷을 입으며 서로 은근히 뽐내는 분위기가 있었다는데요. 이 씨도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인지 그래도 이 나이에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라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 때문이었는지 난생 처음 백화점에서 100만 원이 넘는 외투에 수백만 원짜리 가방까지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 씨는 평생 살며 명품에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아 명품 쇼핑은 딴 세상 이야기처럼 느꼈었지만 돈 모아서 어디다 쓸 거냐, 그러다간 죽을 때까지 명품 가방 하나 못 걸쳐보겠다 라는 말에 혹해 돈 개념 없이 이런 소비를 맛보게 된 것인데요. 처음에는 모아둔 돈이 있었기에 이렇게 소비를 해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이런 소비가 몇 차례 이어지니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눈에 띄게 체감될 정도였고 결국 이 씨는 생활비까지 빠듯해져 그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른 자리를 통해 새로운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보니 누가 봐도 명품인 아이템들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배하는 것보다 색깔에 맞춰 과하지 않게 코디하는 게 본인 눈에 더 멋스러워 보인다는 것을 이 씨는 뒤늦게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눈을 더 신경 쓰느라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 큰 돈을 펑펑 쓰고 다녔는지 너무 후회가 크다고 합니다. 이 씨의 사연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분별 없이 돈을 쓰고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철마다 떠나는 해외여행, 여유 좀 있는 사람들은 다친다는 골프, 분위기 좋은 호텔 식당에서의 값비싼 식사 등이 그런 소비의 대표적인 예시이지요. 하지만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은 이런 현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절대 남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지 말라. 진정한 부자는 남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남의 기준이 아닌 자기만의 기준이 얼마나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으신가요? 끊임없이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니면 내가 이룬 것보다 더 많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물건을 사고 남모르게 소갈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그런 소비를 명확하게 가려내고 이제부터 나 자신을 위한 투자를 시작해 보세요. 남들이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거나 때로는 초라해 보여도 나 자신이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50대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지출, 세 번째는 귀찮음을 돈으로 해결하는 소비입니다.
지난해 퇴직한 60대 남성 강 씨는 젊을 적 아내와 이혼한 뒤 두 자녀와 지내다가 최근 자녀들을 독립시키며 혼자 살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자녀들과 생활할 때는 애들 식사를 챙겨주기 위해서라도 직장 생활과 집안일을 겸하며 나름대로 부지런히 지냈지만 퇴직 후 혼자 살게 되니 집안일이 그렇게 귀찮을 수가 없었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와 밥을 차려 먹었지만 이렇게 사 먹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 나중엔 매일 배달 도시락을 주문하게 되었고 설거지마저 귀찮아져 일회용기와 나무젓가락을 쓰게 되었다는데요. 게다가 간편하게 어플을 통해 집 청소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한 달에 2번 업체를 불렀고 세탁물은 모아뒀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집 바로 앞에 있는 코인 세탁소를 이용하게 되며 점점 집안일을 스스로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안일 대부분을 돈으로 해결하다 보니 몸도 편하고 시간적 여유도 많아졌지만 고정 수입 없이 생활비만 오히려 늘어나게 되어 넉넉하다고 생각하던 퇴직금으로는 얼마 못 버티는 시점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안한 마음에 자녀에게까지 생활비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는데요. 아빠는 도대체 어디에 그렇게 생활비를 많이 쓰냐고 타박하듯 묻는 딸의 질문에 강 씨는 하루 날 잡고 생활비 내역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두 모아보니 그가 한 달에 고정적으로 쓰는 생활비의 대부분이 단순히 먹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기본적인 집안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제서야 남아도는 시간에 조금만 손으로 하면 되는 걸 뭐가 그리 귀찮아서 아까운 돈을 낭비했을까 하는 후회가 몰려왔다고 합니다. 강 씨의 사연에서처럼 요즘에는 배달 음식부터 청소, 빨래까지 돈만 있으면 별 노력 없이 집안 살림을 깔끔하게 꾸릴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편리함을 맛보게 되면 점점 더 많은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관성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는 단기적으로 편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데요.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니 당연히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집안일의 특성상 매우 자주 지속적으로 지출이 생기니 가랑비에 옷 젖듯 나도 모르는 사이 고정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게다가 간단한 요리, 청소, 빨래와 같은 집안일은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대신 안 하면 또 그만큼 생활 기술이 퇴보하기 때문에 점점 더 스스로 하는 법을 잊고 집안을 소홀히 관리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금 귀찮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집안의 작은 일들은 남의 손을 빌리기보다는 내 손으로 직접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달 음식보다는 채소와 고기, 생선, 달걀을 활용한 간단한 요리가 돈을 절약하는 것은 물론 건강에도 훨씬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와 빨래는 어떤가요? 퇴직 이후에는 일부러라도 소일거리를 찾아 계속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청소, 빨래와 같은 집안일은 그런 소일거리로 최고의 일거리 아닌가요? 물론 집안일이 늘 해도 또 생기고 귀찮은 일이라는 것은 잘 알지만 어차피 해야 하는 집안일이라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기는 마음으로 임해보세요. 내 손으로 직접 해내는 뿌듯함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 50대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지출, 네 번째는 불필요하게 잦은 물건 교체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소비를 조장하는 목소리들이 공존합니다. 휴대폰, 자동차, 가전제품 등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임에도 미디어에서 광고하는 새로운 버전의 신상품들을 보면 호기심이 생기고 구매욕이 생기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겠지요. 그만큼 이런 본능을 잘 파고들어 물건을 사게 하는 것이 마케팅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니 어쩌면 언제나 신상품에 마음이 동하는 게 꼭 개인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과 허영심을 혼동하고는 하는데요. 더 편리한 생활, 높아진 삶의 질을 추구한다는 핑계로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은 고가의 물건들을 손쉽게 바꾸는 것은 계속해서 손에 잡히지 않는 환상 속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물건이 고장 나지 않은 이상 그 물건으로 인해 내 삶이 당장 불편해지는 것은 없지만 새로 나온 더 좋은 기능의 신상품을 사면 내 삶이 더욱 편리해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여성분도 이런 소비로 인해 꽤 많은 돈을 지출한 후에야 생각을 고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서울에 사는 63세 여성 김 씨는 1년 전 최신형 냉장고를 구매했습니다. 당시 기존 냉장고는 잘 작동하고 있었지만 광고에서 인공지능 냉장고라는 말을 보고 우리도 나이 들었으니 이제는 편한 걸 써야지 라는 생각에 선뜻 새 냉장고로 교체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해 보니 광고에서 봤던 것만큼 AI 기능을 획기적으로 일상생활에 사용할 일도 없었고 오히려 기존보다 전기요금만 더 증가했다는데요. 이렇게 생활에 큰 차이는 없지만 새로 나온 제품, 더 업그레이드된 기능이라는 마케팅에 혹해 가전을 교체한 게 이 냉장고뿐만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또 바꿨고 조만간 비데도 바꿀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녀의 조언으로 소비 내역을 분석해 보니 지난 3년간 굵직한 대형 가전 교체만 따져도 700만 원은 넘게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김 씨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데요. 당장 바꾸지 않아도 생활에 전혀 문제도 없는 멀쩡한 가전제품이었음에도 늘 새로운 물건에 관심을 갖고 큰 돈을 지출하던 자기 모습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로는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따로 저축해두는 통장을 만들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 돈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 씨의 사례와 같이 가전, 자동차, 심지어는 살고 있는 집까지 금방 실증을 내고 별다른 기준 없이 자주 바꾸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준이 모호한 상태로 큰 지출을 하는 분들은 더욱 자신의 지출을 돌아보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소비는 장기적인 낭비로 이어지기 쉬우며 주관적인 기준으로 인해 얼마든지 반복되기 쉽습니다. 또한 새로운 물건을 사고 나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새 물건에 익숙해지고 나서 혹은 쓸모없는 물건이 집안에 쌓이는 것을 보면 오히려 후회가 몰려오며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50대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지출 5번째는 생필품을 대량 구매하는 습관입니다. 우리 일상에는 꼭 필요한 생필품들이 있지요. 치약, 샴푸, 화장지 등 내가 사고 싶지 않아도 꼭 사야 하는 물건들이 생활 곳곳에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생필품에 들어가는 지출이 매번 야속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이런 때일수록 어찌나 쓰는 속도도 빠른지 벌써 떨어졌나? 또 사야 하나? 라는 생각에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트에서는 이런 심리를 자극해 생필품을 대량으로 묶어 파는 마케팅을 펼치곤 하는데요. 이렇게 대량으로 묶어 사면 낱개로 사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저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조금 수량이 많다고 느껴져도 혹은 한꺼번에 여러 개를 구매하는 가격이 부담스럽더라도 창고에 쟁여두고 오래도록 쓰면 되겠다는 생각에 이 방식으로 생필품을 구매하는 분들도 많으시지요. 그런데 이런 소비는 얼핏 보면 경제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노년기 경제생활에서는 신중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그 이유로 가장 첫 번째는 유통기한이 초과해버리는 등 양이 많아 전부 사용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자녀 독립 후 혼자 혹은 둘이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에서 생필품을 소비하는 총량 자체가 줄어들어 생각보다 소모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집에 쌓인 물건들이 많으면 정리와 관리에 스트레스가 커지고 생활 공간이 좁아져 공간까지 낭비하게 됩니다. 또 이런 소비가 합리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이후에도 불필요한 소비의 굴레에 빠지기 쉬워 결과적으로는 돈이 절약되지 않고 전체 지출액은 오히려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그 효과가 아주 강력하니
여러분들도 다음 쇼핑부터 반드시 실천해 보세요. 그 방법은 바로 쇼핑을 가기 전 반드시 리스트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과거에는 시장이나 마트를 가기 전 작은 쪽지에 사야 하는 물건을 써두고 하나씩 지워가며 쇼핑을 하는 습관이 있으셨지요? 하지만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고 유통 환경도 좋아지며 원하는 물건을 언제든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다 보니 이런 쇼핑 목록 쪽지도 어느새 쓰지 않게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작은 쪽지 하나가 아주 건강하고 효과적인 소비 습관을 불러온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쇼핑을 위해 집을 나서기 전, 혹은 인터넷 쇼핑을 위해 어플에 접속하기 전,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쪽지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일상생활을 하며 구매해야겠다고 생각한 물건들을 하나씩 적어두었다가 쇼핑할 때 이를 참고해 장바구니를 채우는 것이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한번 쇼핑을 할 때 예산을 정해두고 그 금액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잘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더욱 신중하게 물건을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50대 이후 절대해서는 안 되는 지출 5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보상 심리에 의한 소비, 두 번째는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소비, 세 번째는 귀찮음을 돈으로 해결하는 소비, 네 번째는 불필요하게 잦은 물건 교체, 다섯 번째는 생필품을 대량 구매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미 스스로 좋은 소비를 잘 실천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던 부분도 있지 않으셨나요? 노후의 경제 생활은 이전과는 다르게 수입과 지출이 엇갈리게 되는 분기점이기 때문에 더욱 꼼꼼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돈 들어갈 일만 눈에 띄게 늘어나다 보니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지 못하면 오늘 소개해드린 다양한 사례의 분들처럼 이미 상황이 닥치고 나서야 뒤늦게 알아차리고 후회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해오던 지출 방식을 점검해보고 노후 생활에 맞도록 다시 세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딘가 새고 있는 항아리에는 아무리 물을 채워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만큼 돈을 채우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노후에 쉽게 빠지기 쉬운 소비 심리를 항상 경계하셔서 합리적인 경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응원하며 언제나 좋은 내용의 정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